오늘의 강의 주제는 모멘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일단 연말에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원래 저희들의 프로그램 성격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힌트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들의 어떤 책이나 그 외 어떤 다른 주변 요인들을 통해서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작은 내용들을 조그만 지식들을 강좌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던 것인데 그동안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강좌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기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오늘 지금 진행된 지난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강좌를 제목으로 삼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는 이야기의 강의 주제를 다시 잡고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건너뛰면서 주제 중심으로 움직이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강의 시간을 늘려서 해결해 볼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또 새로운 답변을 주셔도 질문을 주셔도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의 주제 모멘텀 이것은 원래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이지요. 가장 중요한 보통 사람들이 모멘텀이 어떻다, 현재 시장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굳이 다른 말로 풀어 쓰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힘의 세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의 세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이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 내리면 매도 포지션 내지 현물 투자자는 청산을 하고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매수를 하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오르는 힘이 만약 약하다면 설령 오르는 방향은 맞다 손치더라도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적고 오히려 리스크를 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에 더해서 이 방향성으로 가더라도 이 힘의 세기가 과연 얼마나 세냐 하는 것을 모멘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모멘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시장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강하게 나면 이게 모멘텀이 강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장을 방향을 잡아서 가고 나면 모멘텀이 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후행성의 문제죠. 그래서 보통 모멘텀이 강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을 예측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 모멘텀이 강할 것이다. 이것이 최선의 정답이 될 것이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아울러 모멘텀이 강할 것이다. 이것이 매도 포지션에서는 최선의 예측이 될 것인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즉 방향과 그 다음에 강할 것이다, 약할 것이다의 예측. 이 두 가지가, 보통 우리가 주식을 예측하는 분들이 혹은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노력해 왔지만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한 화두다 하는 점에서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도 해보면 그리 쉽지 않았고, 아직까지 유사일에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펀드 매니저가 원숭이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모멘텀 역시도 그러할 텐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지만 이 모멘텀을 예측하는 방향성의 지표들은 모멘텀의 지표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지표라면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 다음 내년부터는 제가 보조지표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SI, 스타캐스틱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렇고 보통 서적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의 배경과 활용과 철학적인 내용 혹은 그 안에 감추어진 어떤 활용은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것은 미루기로 하고 우리가 보조지표에서 모멘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ADX, 트릭스, MACD, 이러한 지표들이 가장 보편적인 지표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DI, 뭐 이러한 지표들이 가장 모멘텀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그럼 보조지표라는 관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조지표,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표,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비계량적인 부분을 우리가 계량화해야 한다는 어떤 신비감 내지는 계량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주는 어떤, 방식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습관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이런 어떤 비계량적인 것들을 계량화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의 그 부분은 논외로 치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지표적인 부분들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모멘텀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뭐 굳이 이제 삼국지 이야기를 들면 제갈공명이 이 적벽대전에서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적벽대전에서 그 11개를 써서 조조 군사의 배들을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이 동남풍이 불면 이 재단에서 이 기도를 드려서 동남풍이 불면 이 배를 타고 가서 이 불을 질러서 11개를 불을 지르는데, 후세에서 평가하기는 제갈공명은 군사로서의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 있다. 즉 그때 당시 일기가 그 계절에 이 동남풍이 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책을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때 동남풍이 불기는 불었다 하더라도 바람의 세기가 약했다면 이 화공은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남풍이 불기는 불었는데 이 바람의 세기가 정말로 화공을 하기에 적당할 만큼 셀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가능했다면, 소위 말하는 이 제갈공명의 지혜가 주식시장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보조지표, 우리가 계량적 지표 이런 것이 아닌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내가 느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수직을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는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단위의 매듭을 가지고 모멘텀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말을 쓰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파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시작되는 힘을 보고 그 다음에 뻗어나갈 힘을 예측함으로써 전체적인 이 힘을 예측한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서야만이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극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시장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주식시장에서 혹은 뭐 경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이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이버전스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격이라는 것이 모멘텀과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다이버전스라는 것이 모멘텀과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가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해나가다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상승을 보이면, 자, 이런 어떤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좀 더 주가를 좀 더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형태의 뭐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현재 이 종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만약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어떤 2차 방정식 계획에, 즉 짝대기질로 이것을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지지선을 끊고 지지선을 돌파했으니까 지지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다. 또 재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빠졌기 때문에 약세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추세선에 의한 작도, 추세선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 종목은 다시 이 짝대기에 의해서 지지가 실패한다면 이제는 하락이다.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두 번째, 파동이나 패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은 1차 상승 이후에 뭐 깃발형의 어떤 상승 삼각형의 패턴, 뭐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높이만큼의 상승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여기에 돌파할 때는 뭐 강력 매수 국면이다. 뭐 이러한 어떤 패턴이나 파동의 관점에서
이렇게 잃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모멘텀은 이러한 어떤 뭐 추세선, 파동론, 패턴 뭐 이러한 문제가 아닌 시장의 힘을 그대로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 동남풍이 분다, 공명이 제사를 지내는데 바람이 귓전을 때리면 이게 동남풍이다 이걸 알았지만 공명은 지금 여기서 화공의 공격에 나팔을 울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최소한 이 바람의 강도가 내 머리카락을 날리고 옷을 날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다음에 조조의 군사를 향해서 이제 화공의 진군의 나팔을 울렸겠죠. 이 모멘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승을 한 것은 주 평균선으로부터 이 정도까지의 이격이 가능했을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 정도의 이격이 가능했으니까 이럴 경우에 이동평균선은 이러한 형태의 이동평균선을 취하겠지만, 여기서 이것이 거리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가를 보면 처음에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들을 우리가 보통 이격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HTS 차트에서도 보면 이격이 105다, 110이다, 120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이격도로 이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격의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이격이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이격이 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120이다. 이러면 과거의 이격도를 보면 이렇게 이격을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잡고 이격이 이렇게 가면 이격이 높은 자리에서는 항상 조정을 보였으니까 지금 주가가 이격이 과거에보다 훨씬 높은 125의 이격을 보이고 있으면 과열이다.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과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예상된다. 빨리 팔아야 된다. 또 조정을 보이면 이렇게 이격이 아래쪽으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로 봐서는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이것은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이격이라는 것을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주가가 멀어지면 다가올 것이다. 멀어지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 혹시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다가올 것이다는 것을 이용하는 원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의 이격이라는 것을 평균 100이다 라는 것을 수평선으로 긋고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일 이격을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격을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은 2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와 있다면 현재의 주가가 여기라면 120일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이격은 얼마 60일은 얼마 20일은 얼마 이렇게 수치가 나타날 텐데 이것을 이동평균값을 중간에 놓고 거기서부터 벌어진 값을 중심으로 이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이격의 높낮이만 보고 이격의 과열과 침체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격의 가장 큰 함정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중심이 되는 이동평균선은 옆으로 수평선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있고 곡선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곡선화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을 수평선의 기준값을 두고 거기서로부터 주가가 벌어진 값만 높낮이를 보기 때문에 과열과 침체의 시각으로밖에 이것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바깥쪽으로 세어버린 감은 있지만 그렇다면 제가 이격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격이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재 이 상황이라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동론이나 그 패턴의 입장에서는 삼각형 패턴이니까 언제 이것을 돌파하느냐의 여부만 관찰하고 있다가 돌파하면 매수할 준비만 하고 있을 것이고 이 짝대기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약세 국면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돌파해 나가지 않는 하는 약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보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면 현재 이것은 굉장히 주가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갇혀버리는 현상. 쉽게 말하면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해버려 있지만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이동평균선으로부터의 이격은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는 현상. 예를 들면 이것을 우리가 수평적인 이격도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격이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다가 이격이 이렇게 가는 현상. 이격은 낮아지고 있고 주가는 높아지고 있는 현상.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모멘텀의 힘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약속입니다. 컨센서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뛰어들어서 나 혼자의 생각만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이라는 것은, 군중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묵계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 허용의 범위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오르는 것 같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 이동평균으로부터 대충 얼마 정도 벗어나면 이 이동평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동평균 이러한 이름을 붙여놓고 본다면 이게 무슨 신기한 잣대인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이라는 것은 그 시장의 평균적인 가장 많은 사람, 출발 동서남북 가면 제일 많은 사람이 쓰는 지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한 지점,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장 많이 일치되어 있는 평균 지점, 이 평균 지점, 즉 쉽게 말하면 시장에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기인들은 보면은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솔잎을 따먹고 그냥 뭐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황제 다이어트 한답시고 고기만 먹고 살기도 하고 뭐 이러한 기행들을 하지만 이렇게 기행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솔잎을 따먹든 벌꿀을 따먹든 어쨌거나 간에 그래도 먹고 산다라는 기본적 원칙을 벗어날 수 없고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든 치즈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든 어쨌거나 이 사람도 먹고 사는 것은 다름없다. 또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화를 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극단적인 경우로 화를 낼 사람 중에 좀 되게 극단적인 사람은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는 있어도 화가 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칼로 찌르는 사람은 이 일반적인 사회적 약속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죠. 바로 주식이라는 것이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를 약올리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약올렸을 때 요만큼 약올리면 주먹으로 때리고 요만큼 3번 약올리면 몽둥이로 때리고 여기서 좀 더 약을 올리면 칼로 찌르겠다. 이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컨센서스를 우리가 대중이 약속을 한 적도 없지만 우리는 대중은 느낍니다. 신문기사를 보다가 누가 공중전화 오래 건다고 몽둥이로 팼다. 그러면 쩌쩌쩌 혀를 찹니다. 그런데 공중전화 오래 건다고 칼로 찔렀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경악을 할 만한 밖으로 튀어나갈 만한 사건이지요. 문제는 칼로 찌르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나오면 사건이지만 만약에 시도 때도 없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공중전화는 칼로 찌르고 누가 쳐다본다고 뭐 총으로 쏘고 누가 옆에 가서 어깨로 부딪힌다고 해서 뭐 불을 지르고 만약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정도에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그때는 화가 나다 보면 총 맞을 수도 있어. 공중전화 오래 걸면 총 맞을 수도 있어 라는 컨센서스가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누가 화가 나면 나는 우리 동네에 불을 질러 이런 정도나 돼야 놀라겠죠. 이런 것이 바로 컨센서스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실체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교육받은 적 없고 가르쳐준 적 없고 아무것도 해온 적은 없지만 소위 말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왔던 이 지점, 이 평균값으로부터 이 주가가 일정 부분 멀어지면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멀어졌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투자자들로부터 느껴지는 약속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다 같이 이쯤 벌어지면 이건 조정이 필요해, 좀 쉬어야 된다.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도 이 지점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지점이 있고 이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떨어지면 지나칠 정도로 떨어졌다. 이 이상 떨어지기는 곤란하다. 이런 식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매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은
이 모든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식은 이 이동평균으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또 이동평균으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멀어지는 것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급등을 해버리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동평균이 이렇게 따라올 힘이 없이 약속된 지점은 이 정도인데 이 격은 이 정도였는데 이 밖으로 나간 것은 대부분의 우리가 컨센서스로 치면 비상식인데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식의 범위와 비상식의 범위를 넘는 지점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상식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시세 형성의 보편적인 1대1의 대응의 힘입니다. 말이 너무 복잡해지는데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소위 말하는 각도론을 주장을 다시 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시장의 전체적인 사람들이 시세를 이루면서 가는 정상적인 우리가 차트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시세가 출렁출렁하는 이 힘, 소위 말하는 전체적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쭉 위로 올렸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쭉 떨어졌다가 하는 이러한 힘들의 범위 안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이루는 중심각을 넘어서는 상승으로 이끌어내는 것 혹은 그 이상의 하락으로 이끌어내는 힘은 이 전체에 약속되는 범위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커먼센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하는 애널리스트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대중은 그저 예를 들어서 실제 H자동차가 지금 현재 실적이 뭐 이렇고 뭐 이래서 뭐 대충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보인다. 뭐 그냥 양호해 보인다. 그 대중들은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주식시장이 대중들은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데 어떤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 탐방을 해서 혹은 가서 보니까 이 H회사가 이 네팔에서 의외로 지금 불티나게 자동차가 팔리고 현재 네팔에 주문이 뭐 한 100만 대 정도가 밀려있다. 이 사실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의 생각 내지는 이 회사에서 물건이 팔리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이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급하게 여기서 사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확신 매수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어떤 리서치의 확신 매수. 두 번째로는 이런 리서치가 아니라 전략가들의 예를 들면 앞으로 향후 수급 상황으로 보았을 때 펀드 내부에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 펀드 자금들이 내년에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돈이 움직인다면 이 돈으로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우량주를 살려고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그 과히 오르지 않고 무난한 우량주를 살려면 이 H자동차를 살려고 될 것이다. 미리 사자. 이건 오르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펀드가 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혹은 뭐 어떤 소버린 같은 어떤 그런 못되는 외국계 증권사처럼 이런 증권사가 모 기업의 어떤 자금 담당 핵심 무엇을 알아가지고 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만약에 고발을 해서 이 기업이 몰래 확 떨어지면 매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이 사람들도 여기 살 것이고 뭐 이러한 형태로 주식은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러한 어떤 가능성, 이 이평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힘을 돌파해 나간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소신 매수자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의 어떤 극점에 이르면 소위 말하는 대중의 학습 효과에 의해서 부하 내동자가 극점이 오는 지점이 있지만 이것은 다음번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러한 컨센서스를 깨어나가는 힘은 소신 매수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현재 4만 원에서 5만 원이 됐고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 됐고 막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만 원짜리 주가가 11,000원이 되고 또 11,000원짜리 주식이 11,500원이 되고 11,500원짜리 주식이 11,700원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주식을 계속 평면적인 시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계속 고가를 경신하는 매일매일 신고가가 형성이 되는 종목, 소위 말해 신고가. 신문에는 계속 모 종목이 현재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하고 또 신고가를 끊임없이 경신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또 을치기 분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역대 이 종목의 이격은 110 정도였는데 현재 이평선 대비 이격이 103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또 어설픈 분석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힘에서 놓고 본다면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된 것은 10%가 상승한 것이고 11,000원에서 11,500원이 된 것은 5%도 되지 않는 5% 미만의 상승을 한 것이고 11,500원에서 11,700원이 된 것은 1.수% 정도의 상승밖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승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 주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는 잃는 것이냐? 지금 이해는 하시겠지만 모멘텀이라는 것을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의 평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상식의 범주를 끊임없이 계속 파괴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신 매수자의 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소신 매수자의 강도,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돌파 매수의 함정에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는 반드시 돌파되는 지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돌파 매수를 주장을 했다면, 이때 이 돌파의 힘은 소신 매수자의 돌파냐, 아니면은 시장 상황에서 마지막 흥분에 의한 부하 내동자의 돌파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이때의 돌파의 힘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소신 매수자냐 돌파의 힘이냐는 것은, 부하 내동자의 힘이냐는 것은 바로 이 이격,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의 어떤 범주,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소위 말하는 볼린저 밴드와 같은 것들로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원래대로 간다면,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는 힘이, 에너지가 결국은 이러한 어떤 볼린저 밴드와 보여줬던 어떤 편차를 돌파해 나가는 이 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볼린저 밴드에서 소위 말하는 매도 사인이 났을 때, 이 매도 사인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밴드 밖을 나아간 주가가 안으로 들어올 때 1번, 밖에서 고가를 형성한 주가가 밴드 안에서 다시 고가를 형성할 때 2번, 이러한 매도의 포인트가 있다면, 소위 말하는 밴드 밖에서 형성된 고가라는 것은 소신 매수자의 고가라면, 고점은 돌파는 했지만 밴드 내부 안에서, 밴드가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밴드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고점은 소신 매수자의 고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하 내동자의 고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지나칠 정도로 교조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조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상황 논리를 거의 모든 것을 자로잰 듯이 대입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이것은 이러할 것이다, 자로돼서 우리가 붕어박을 찍어내듯이 이러한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람이 스칠 때 이 바람의 방향이 동남풍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람의 강도가 불을 지를 수 있는 강도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시장에서 캐치를 하고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멘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힘들은 결국은
다시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이것은 볼린저 밴드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이격도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MACD와 같은 지표로 설명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트릭스와 같은 지표로 나타나거나, 혹은 그 외에 이것들이 뭐 ADX와 같은 지표로 나타나든, 혹은 이것이 파동론에서 3파동과 5파동으로 나타나든, 결국 이 말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미국말로 하느냐, 한국말로 하느냐, 불어로 하느냐, 영어, 이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씩 따져보면, 지난번에 볼린저 밴드 이격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MACD를 한번 가정해보죠. MACD라고 가정한다면, MACD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이동 평균선이 만나고 헤어지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소위 말하는 이평선에 대비해서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소위 말하는 이것을 이격을 보는 것이 이격도라면, 이것이 표준편차를 벗어났느냐 낫지 않느냐는 것이 보는 것이 볼린저 밴드고, 소위 말하는 표준편차를 벗어난다 하면 그간 익숙해져 있던 이격을 넘어서는 이격이 발생했고, 또 이격이 계속 넘어섰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이고, 이것을 만약에 MACD와 같은 지표로 놓고 본다면 기준이 되는 중심 이평이 되는 MA값 하나와 MA값과 또 이것의 주가를 반영할 수 있는 단기 MA값 하나를 가지고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MA와 현재 주가의 현 시점을 알려주는 MA 사이의 거리, 이것을 MACD 이평을 기준으로 이것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내지는 좁아졌다. 물론 MACD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죠. 기준선에 MAC 시그널이 이렇게 돌파를 했다면 이 MA 시그널 위에 MA선이 이렇게 MACD가 갔다가 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MACD 소위 말하는 평균값에서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의 이평선이 멀어지는 이 거리가, 실제로 우리가 MACD를 기준으로 보면 MACD는 0선을 돌파하면은 매수고, 또 여기서 100을 돌파하면 100%를 돌파하면은 뭐 매수고, 이러한 매도고, 뭐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역시도 이 MA 시그널의 MA선이, 이 소위 말하는 MACD가 선이 이만큼 이격이냐, 이만큼 이격이냐, 이만큼 이격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조지표에서 다이버전스를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 소위 말하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보조지표는 낮아지고 있다, 주가는 오르는데 보조지표는 낮아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한다라는 어떤 교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MACD이든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서 MACD로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낮아졌다, 높아졌다, 뭐 영선을 돌파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행되어 가는 소위 말하는 이격의 에너지가 축소되면, 이것은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미 이 주식에서 소위 말하는 소심 매수자의 비율이, 밀집도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최소한 소심 매수자의 비율이 떨어지지는 않았어도 소심 매수자가 주가에 부담을 느껴서, 현 주가에서는 부담을 느껴서 일단은 매수 의지가 약화되었다. 이럴 때 나중에 거래량이나 그 외 다른 가지 보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방식들이 또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이렇게 주식이라는 것은 모든 대중이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사들이려는 생각을 앞서서 끌어들이는 매수 세력들의 존재, 이것이 바로 이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MACD 이평에서 다이버전스로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RSI 같은 지표, 우리가 RSI다 그러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하냐, 이 RSI 자체가 절대 수치가 70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30 이하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절대값이 이미 주가가 세다 안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건 역시도 교조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대 가치가 현재 상대적으로 지난 주가에 비해서 지금의 종가의 높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조차도
예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요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비록 주가는 오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그저 작은 파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바로 다이버전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연결지어서 모멘텀은 곧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이버전스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RSI 스타캐스틱 이러한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버전스 개념이 아니라 또 우리가 짝대기질을 해서 이 뭐 보조 지표들이 또 떨어지고 있는 이 다이버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바람의 방향, 동남풍이다, 북서풍이다라는 이 바람의 방향 대비 바람이 싱싱 불다가 싹 잦아들기 시작하고 바람이 잦아들면 방향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힘. 바람의 방향은 아까는 되게 셌는데 바람의 방향이 잦아드는 것을 보니까 이제 태풍이 끝나나 보다라는 것을 느끼는 힘,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주가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 시세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힘의 강도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상당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의 힘의 실체를, 에너지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힘이 약해 보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의 방향이 맞다고 흥분하고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힘의 바람은 약해 보여 라고 생각하는 이 반대되는 생각,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지요. 어떻게 보면 지표로 설명되어지는 것도 혹은 공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것도 아닌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 혹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내가 가다듬으면서 시장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라는 식의 공식으로 만약에 답이 나오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본질을 체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좀 어떤 면에서 은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어떤 힘의 다이버전스, 소위 말하는 괴리를 내가 체득을 한다면 감히 외라면 되지만 주식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상의 경제 행위 속에서 우리가 과히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비교적 주류에 서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계속 제가 뭐 거리량에 빗대어서 혹은 뭐 각도에 빗대어서 다양한 얘기를 해나가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가르쳐주는 어떠한 무엇보다도 내가 체득했던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언젠가는 절실히 깨닫는 지점, 그러한 시점이 생깁니다. 우리 장자를 보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아마 재물론에 나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자 재물론에 우리가 문해군이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소를 잡는 백정, 소위 말하는 포정을 만납니다. 고기를 살려고 그러는데 포정이 이 고기를 베어내는 솜씨가 하도 절묘해서 포정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를 잘 잡느냐? 이때 포정이 답하기를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소를 잡는 포정이 한 1년 정도 포정을 해서 이제 포정 어느 정도 소를 잡기 시작하면 칼을 한 달 정도 되면 칼을 바꿔야 되고 소를 어느 정도 좀 많이 잡아본 포정은 한 1년 정도 되면 바꾸고 나는 포정 10년째 칼을 쓰고 있지만 이 칼은 아직 한 번도 갈지도 않고 그대로 날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이야기는 생략하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을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틈이 없는 틈을 두께가 없는 칼로 두께가 없는 날로 가르니 어찌 칼날이 다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어설픈 포정은 살을 베어내려다가 뼈에 칼이 닿아서 칼날이 쉽게 무뎌지지만 소뼈를 칼이 부딪히면서 무뎌지지만 정말 소를 이해하는 포정은 살과 살이 만나는 인대와 살이 만나는 지점을 하나의 그 틈을 정확하게 칼을 비지고 틈을 비비고 들어가기 때문에 칼날이 뼈에 닿을 일이 없고
그 틈을 가르기 때문에 소를 금방금방 그렇게 잘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 바로 틈이 없는 틈에 두께가 없는 날로 그 틈을 가르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에 대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정이 소를 잡는 이 방식을 사람을 앉혀놓고 소는 이렇게 잡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칼을 들고 그 소를 10년, 20년 잡아본 포정의 솜씨를 따라갈 리가 만무하고 천하의 좋은 포정이 옆에서 가르쳐준다, 제게 칼을 주고 가르쳐준다 해도 저는 소의 허벅지 살 하나 떼는데도 버거워할 것임이 당연한데 우리가 사람들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누군가 가르쳐주면 그것을 내가 배움으로써 금방 주식 투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의 큰 다이버전스입니다. 무엇이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고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하면 저절로 주식 투자를 내가 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이게 바로 또 괴리죠. 하나의 바로 포정에게 찾아가서 소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나 바로 이런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볼린저 밴드가 어떻고 여기서 이격도가 어떻고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그렇구나 해서 이격만 보고 이격이 확대되는 것만 또 따라 들어가서 이격만 계속 확대되는 것만 찾아다니면 또 언젠가 고점에서 주식에 더 자꾸 매수에 실패해서 자꾸 하락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소위 말하는 기법의 문제로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유, 이 시세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시세의 이치를 내가 몸으로 느끼고 체득하고자 하는 하였던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다시 여기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떠한 이러한 어떤 사유들을 가지고 시장을 만약에 보면 제게 누군가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런 답변도 던지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시세를 거래할 때 그저 한 10일에서 상황에 따라서 20일 사이에 이격을 중시하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일에서 20일 사이 이격을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큰 추세를 말하라 그러면 대충 한 35일에서 한 45일 사이에 시세의 이격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 시세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저 한 180일에서 240일 사이에 적정한 날수의 시세의 중심에 대해서 이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파동론적으로 각도 추세적으로 각도 여러 심지어는 일목균형표 가진 이야기를 가지고 시장을 설명할 수는 있으되 저는 단언컨대 시장을 만약에 아는 사람이 시장을 이야기한다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파동에 제3파동에 제3파동이 있고 혹은 연장파 어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표치 1.618배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시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시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저 역시 시세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았을 때, 소위 말하는 시세를 느끼고 깨달았을 때, 예측했을 때 그것을 대중에게 설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세를 이렇게 나는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저 이 시세를 내가 느낀 것에 설명에 적합한 수단을 찾아서 뭐로 설명하면 좋을까? RSI 지표가 마침 여기 비슷하게 이렇게 고점 돌파해 나가는군. 현재 RSI 다이버전스가 저점에서 고점을 향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혹은 지금 보니까 패턴이 돌파해 나가는구나. 그러면 시세가 지금 3파동에 지금 진입해 있고 이 파동이 장기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치가 얼마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판단의 알고리즘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단순한 그저 이격이다. 여기서 좀 더 크게 나가면 이격의
다이버전스다. 소위 말하는 이격의 편기. 이것이 시세의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세의 전부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감히 시세의 전부는 시세라는 것은 이격이고 그 이격의 돌파고 그 이격의 확대고 우리가 보통 대중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무엇이고 그것을 보는 눈이고 그것이 돌파되는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볼린저 밴드 며칠선을 가지고 뭐 어디를 돌파하면 어디가 되겠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평선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의 이평값을 20일 이평에 뭐 이격이 보고 뭐 110에서 115를 넘어가면 됐다, 안 넘어가지 않으면 됐다,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고 MACD가 중심선을 돌파했다, MACD가 편기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시세의 힘, 이것을 이해하고 느껴야지 이러한 따위는 문자 그대로 시장에서 그저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대중은 혹은 땅을 사고 팔던 땅 투기를 하는 대중은 내가 현재 판단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놓여져 있는 눈,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이 시세가 전체 대중의 약속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세인가? 현재 그것을 무언가가 방향의 물꼬를 틀려고 덤비는 현재의 어떤 그러한 상황인가? 아니면 물꼬를 튼 사람들이 이미 이제는 이 시세를 이익을 실현해야 되겠다고 덤비는 지점인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캐치하고 깨닫는 안목, 바로 그것이 전부이지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나 혹은 솔깃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강의를 해나가는 방식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상세하게 한 개 한 개를 깊이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전체 메시지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전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아예 저는 뭐 원고 준비도 없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 뭐 겹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했던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10번을 반복해도 오히려 넘치지 않는다. 즉 시세는 모멘텀이다. 그것은 느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주제들을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론을 이해를 제가 쉽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려웠겠고 총론적인 부분은 전달이 가능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행할 때 항상 느끼는 점은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의 눈높이인데 사실 그 눈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어떤 포괄적인 주제를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3시간 동안 드린 어떤 말씀을 저는 하나의 어떤 학습 목표 정도로 생각하고 다음 해부터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상세하게 생각을 담아서 피드백이 가능한 어떤 그런 강의